보험은 보험으로 끝내야 됩니다. 본전 뭐 아니면 뭐 더 타먹고 이런 걸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고객한테 손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축으로 어쨌든 한 최근 5년 이내 그냥 순수한 적금 판 설계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 적금 가입했으면 거의 대부분 종신보험이라고 봐야 돼요. 보통 이제 뭐 확률상으로 보니까 한 10%에서 20% 돼요. 근데 저도 제 예상보다는 많더라고요. 10% 아니면 20%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은. 확률은 다 내가 발생하면 그냥 100%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이 어쨌든 9명이 그런 상황이 안 생겼어도 내가 생기면 나는 100인 거고 그거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보험 우리가 많이 가입하잖아요. 근데 암도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 진단 중에서는 그래도 확률이 꽤 높은 거예요. 뭐 남자는 거의 33%. 거의 3명에 1명 걸린대요, 지금. 여자는 4명 중에 1명. 그래도 안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왜 하냐 이거죠. 이게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확률이 없으니까 그게 싸지는 거예요, 점점. 옛날에는 사망보험금은 그래서 지금이 더 싸요, 옛날보다. 말씀하신 대로 평균 수명이 옛날에는 짧았잖아요. 그래서 6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1억에 3만 원, 2만 원으로 가입이 안 돼요. 뭐 4만 원, 5만 원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확률이 없어지니까 싸진 건데 확률이랑 상관없이 뭐 확률을 떠나서 그때 사망하면 문제 생기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고객한테 확률을 보고 보험을 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1당 가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먹을 확률 높으니까 2번 1당, 골절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거 가입할 바에 로또 사는 게 나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이긴 한데 뭐 타먹어봤자 몇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그게 2번 1당은 제가 그 대충 계산해보면 그것도 보통 20년 납, 뭐 100세 만기 이렇게 가입할 거 아니에요. 총 내는 보험료로 계산해보면 살면서 한 100일 이상 입원해야 돼요. 일단 한 거의 200일 입원해야 본전이에요. 그럴 일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본전을 찾았다 한들 우리가 하루 입원하면 뭐 3만 원, 5만 원 받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보험의 그러니까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말 그대로 보험 들어놓는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암 걸리면 뭐 이런 거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5만 원 나왔어요. 근데 보험에서는 20만 원을 줘. 이건 좋은 보험. 근데 5만 원 했는데 안 나와. 이건 나쁜 보험. 이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만약에 5만 원 병원비가 5만 원 나왔어요. 근데 보험에서 안 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준 아니잖아요. 5만 원 타먹으려고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는 버려도 돼요. 어떻게 보면. 큰일 생겼을 때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비유 제일 많이 하는 게 큰일이 생겼을 때 대출 안 받게 해주고 적금 안 깨게 해주고 그게 이제 보험의 본질인 거지. 10만 원 냈는데 막 20만 원 주고 이거는 그러니까 본질은 좀 벗어난다고 봐요. 아까 작은 사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뭐 하면 뭐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내가 보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차라리 큰 질병 받았을 때 더 넣는 게 낫죠. 이게 이제 그 아까 2번 1당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거하고 하루 입원하면 10,000원 받는 거하고 보험료가 똑같아요. 그 엄청나게 비싸지 않아요? 같은 돈이면 보세요. 암 진단 받으면 1억 나오는 보험 있고 암 진단 받으면 5천 나오고 입원하면 5만 원 받고 요거랑 똑같아요. 암 1억이랑 암 진단 암 5천에 입원 1당 5만 원 보험료가 똑같아요. 우리가 실비는 가입돼 있잖아요. 이게 실비랑 입원 1당은 따로예요. 실비에서 입원비, 수술비 이런 거 다 줘요. 그러니까 따로 사실은 실비만 잘 가입돼 있으면 입원비, 수술비 뭐 이런 거 따로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받는 것 뿐인데 뭐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 5만 원은 그냥 꽁돈 생기는 거예요. 실비에서 이제 입원비는 뭐 대부분 한 8, 90%는 받는 거고 5만 원으로 그냥 뭐 보통 한 요즘 또 병원에 입원도 길게 안 시켜주거든요. 뭐 일주일 입원하면 35만 원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돈을 굳이 이제 벌어야 되냐 이거죠.
그거 할 바에 그 돈으로 암 진단 받았을 때 이런 거예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아까처럼 암 진단 5천만 원이랑 입원 일단 5만 원 가입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입원했어요. 그러면 5,035만 원 받는 거예요. 그죠? 5천만 원에 입원 35만 원. 근데 이 돈이면 암 1억 가입할 수 있거든요. 보장 금액이, 가입 금액이 큰 거 위주로 가입해야 돼요. 작은 것들은 포기해도 돼요. 골절 진단 받으면 20만 원 나와요. 뭐 20만 원, 50만 원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병원비는 실비에서 줘요. 그러니까 추가로 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용도가 뭘까요? 20만 원. 용도? 그렇죠. 그냥 뼈 부러졌으니까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런 건데 그잖아요. 근데 이게 골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비만 잘 돼 있다면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꽁돈 아니면 뭐 용돈 받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뭐 고기 사 먹으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더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하고 큰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소멸성 보험 말 그대로 소멸이잖아요. 근데 소멸성 보험인데 그러니까 납입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기되면. 근데 해지하면 또 돈을 줘. 왜 줄까요? 고기 때문에 좋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뭐 남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 보험을 가입하고 1,000만 원을 타먹었어요. 그리고 해지를 시켜버렸어. 근데 보험사에서 내가 낸 돈의 한 7, 80%를 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1,000만 원 타먹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70%는 돌려주나요? 아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사가 왜 그렇게 해주냐 이거죠. 그게 뭐 자선 사업도 아니고 어쨌든 이익단체, 이익회사인데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회사인데 그 해지하면 낸 돈의 몇 프로는 돌려주는데 보험사가 지급했던 거는 못 돌려받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유도한 거고 사실은 원래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해지 환급금은 비갱신형 보험에만 있어요. 비갱신? 네. 갱신을 못한다. 비갱신형 보험, 이게 아까 말했던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보험. 그 갱신형이거나 그 납입 기간이랑 만기가 똑같은 보험이 있어요. 실손은 평생 내거든요. 그럼 계속 갱신하죠. 갱신되고 돈도 평생 내고. 그 갱신을 안 하더라도 그 납입 기간이랑 보장 기간이 같은 상품이 있어요. 20년 납, 20년 만기. 뭐 운전자 보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10년 납, 10년 만기. 이런 거는 환급금이 없어요. 해지해도 돌려주는 게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뭐 좀 듣다 보시면 뭐 대충 감이 오실 텐데, 그러니까 10년 납, 10년 만기라는 거는 이번 달 보험료를 이번 달에 다 내는 거. 그러니까 딱딱 그 달치 보험료를 그 달에 내는 거예요. 근데 20년 납 100세 만기. 딱 봐도 납입은 조금 하고 보장은 길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뭐 비갱신 보험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20살이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원래 20살이 100세 만기를 가입하면 아까대로 보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처럼 보면 80년 납을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80년 납 100세 만기. 뭐 다르게 얘기하면 80년 납 80년 보장.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100세까지 돈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20년 납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80년 내야 될 거를 20년 안에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아까 20살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이면 내가 10만 원을 냈지만 실제 이번 달 보면 2만 5천 원이에요. 그죠? 그 7만 5천 원은 뭐예요? 미래 보험료를 그냥 내가 벌 때 미리 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장을 받았다는 거는 타먹든 안 타먹든 시간 지나면 보장 받은 거예요. 보험은. 그죠? 그러면 해지를 하면 그 2만 5천 원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거니까. 이번 달 보험료 2만 5천 원. 그 7만 5천 원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인데 미리 낸 것 뿐이잖아요. 그럼 해지하면 그거는 나한테 줘야죠. 그게 이제 해지 환급금이에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은 비갱신형 보험에 있는 거고 미리 낸 걸 내가 돌려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한 70%를 미리 냈잖아요. 그 보험사는 그거를 땅에 묻어놓나요? 지네들이 막 쓸 거 아니에요. 뭐 운영도 하고 굴리고 투자하고 뭐 빌려주고 대출하고. 근데 내 돈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나중에 돌려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자예요. 그 예정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종신보험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거에 돌려주는 이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보험료 그 산정할 때 이미 이제 계산된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한 미리 낸 70%에 대해서 보험사가 이자를 쳐주나요. 근데 그 이자를 그 종신보험 판매하는 설계사분들이 이제 금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금리, 뭐 최저보증금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판매하는 건데.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적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냥 해지환급 순수하게 해지환급으로 보면 좋은 건데 이제 이걸 이제 저축으로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30%는 벌써 없고 70% 가지고 2, 3%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데 이게 문제는 설계사들도 그냥 내가 낸 돈의 30%를 쳐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어요. 보험은 당연히 그 보장보험이니까 2, 30%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70%로 2, 3%를 붙여야 되니까 일단 원금까지 가는데 굉장히 버거운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큰 담보들을 메인이라고 이제 책에도 그렇고 보통 고객들한테 메인 담보라 그러고 짜잘한 건 기타라 그래요. 근데 제가 많이 양보해서 보험료를 100이라고 보면 메인을 한 7, 80 주고 기타를 한 뭐 타먹는 재미도 뭐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양보를 해서 기타는 한 20, 30% 넣고 근데 뭐 실제로는 기타는 0이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뭐 5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차라리 그 돈 다 모아서 조금이라도 큰 병 걸려서 더 받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암 걸리거나 뇌경색 왔거나 할 때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2,000만 원 받는 게 좋고 근데 그거를 골절 20만 원 받고 2번 일당 5만 원 받고 이런 것만 포기하면 내가 뭐 뇌경색 왔을 때 1,000만 원 받을 거 3,000만 원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줄여버리고 이걸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10만 원 낸다고 생각을 하지 2번 일당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계산해본 적 없어요. 그렇죠. 그 보험 안에 2번 일당에 대한 책정된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커요. 그 보고 나면 빼요.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거죠. 너도 10만 원 가입했고 나도 10만 원 가입했어. 근데 나는 2번 일당이 안 나고 너는 나와. 나 왜 이렇게 가입시켰지? 그러면서 설계사한테 막 전화해요. 나는 왜 2번 일당 안 나와? 골절이면 추가로 왜 안 나와? 내 친구는 실비 나오고 5만 원씩 추가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말이 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해갖고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걸리게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그 태아보험이 제일 심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30세 만기 전환형 뭐 이래가지고 30세 되면 성인보험으로 전환을 해줘요 또.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지금 20년 납을 다 했잖아요. 30세 전환하면 또 20년을 내야 돼요. 그 40년을 왜 내냐 이거죠. 지금 20년 납해서 100세 만기를 하면 되지. 근데 그 태아보험이 이제 100세 만기를 안 한 이유가 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싸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태아보험이 그 종합보험, 그 태아보험도 어떻게 보면 종합보험이거든요. 그 안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라고 하는 항목들 그게 제일 많아요. 성인보험보다 훨씬 많은데 많은 데는 한 150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메인 담보랑 기타 담보가 합쳐서 한 150개 돼요. 이거를 다 넣어서 100세 만기로 하면 한 30만 원, 4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기타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기타는 그냥 그대로 그 150개나 한 100개는 그대로 놔두고 만기를 30세로 딱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3, 40만 원 했던 게 5만 원, 8만 원으로 딱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30세 되면 끝나잖아요. 그럼 30세 되면 또 가입해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그리고 그때 되면 보험료는 더 비싸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원 일당이나 뭐 수술비나 뭐 골절도 제가 별로 이제 뭐 동의는 하지 않는데 특히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신생아일 때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아보험은 어떻게 판매하냐면 일단 그 메인 담보 있죠. 뭐 암이든 아기 때는 별로 상관없고 성인 때 필요한 거 그 미리 가입하면 싸니까 걔를 20년나 100세 만기로 하나 가입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기타 담보들 있잖아요. 입원 일당이나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은 한 2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따로 모아서 그러니까 30세 만기로 이제 따로 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걔를 30세까지 갖고 가라는 게 아니라 한 돌 정도 되면 해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태아보험 가입하는 게 아기가 혹시 이제 문제 있을까봐 미리 가입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런 짜잘한 것들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입원 일당도 왜 의미가 있냐면 애들은 1인실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뭐 갓난아기를 뭐 6인실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1인실은 그 실비에서 50%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0년날 100세 만기로 그 메인 담보만 구성해가지고 뭐 5만 원이든 8만 원이든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입원 일당이나 뭐 골절이든 수술비든 아니면 선천적인 뭐 문제를 보상해주는 담보든 이런 거는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30세 만기로 싸게 한 2만 원, 3만 원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애기가 태어나고 뭐 문제가 있었으면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죠. 뭐 타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한 뭐 영유아 검진 끝나고 한 돌까지만 보면 얘가 건강한지 좀 병치레가 많은지 알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면 그냥 그거는 해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인만 쭉 가는 거죠. 만약에 태아가 100세 만기를 했어요. 암을 뭐 5천을 했어. 근데 5천만 원이 얘가 100세 됐을 때 뭔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30세 만기에서 끝내고 그때 맞춰서 다시 가입하는데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인 거가 이 5천만 원이 나중에 100세 되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지금 뭔 의미가 있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많이 가입해놔야 되는 거예요. 쌀 때.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사례가 이제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종신보험 적금으로 가입한 분들 굉장히 많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태아보험 30세로 가입하고 뭐 이런 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기타 담보는 다 뺀다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뭐 8에서 11%든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 5만 원으로 가입을 했어도 기타 담보만으로 5만 원을 가입했다. 이건 다 필요 없는 돈이에요. 비싸게 가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구성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메인 담보만으로 잘 가입되어 있는지가 일단 중요하고 그렇게 됐다는 가정 하에서 얼마가 이제 적정한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진단비의 그 한도랑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라기보다는 보세요. 이제 실비에서 그 병원비는 대부분 다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보험은 이제 제일 많이 가입하는 게 암하고 뇌질환, 심장질환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보험료의 대부분이에요. 이걸 얼마 가입하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기본으로 돌아와서 실비가 있어요. 병원비는 실비에서 대부분 다 해줘요. 암보험은 그럼 왜 할까요? 용도가 뭘까요? 암보험. 암 걸리면 진짜 못 다니. 그죠? 생활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생활비 암 걸렸을 때 보통 한 1, 2년 정도는 일 못한다 가정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면 거기서 이제 뭐 대출 끌어와서 이런 거 말고 딱 이 보험으로 나온 돈으로 생활할 수 있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최소 1년 많으면 2년 정도의 생활비 플러스 간병비 사람 써야 되는 건 실비에서 안 주니까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보조제 사 먹거나 우리가 이제 암 걸리면 병원약만 먹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건강식만 먹어. 그렇죠. 우리가 보약을 그냥 지금 지어 먹어도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암 걸린다 그럼 암에 좋다 이러면 뭐 50만 원, 100만 원은 그냥이죠. 그걸 1년 먹는다 생각하면 걔도 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암보험뿐만 아니라 실비 외에 이제 암, 뭐 뇌경색, 심근경색 관련된 거는 요것 때문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 가이드를 주는 거는 연봉 플러스 한 1, 2천 정도. 그 진단비 한도를. 그래서 그냥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면 뭐 보통 3, 4천이잖아요. 2천으로 해야 뭐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천 뭐 초봉이 4천 넘어가기 쉽진 않으니까 보통 2천에서 4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비는 보통은 3천에서 5천 사이로 많이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맞춰서 가야 돼요. 그게 결국은 수입이니까. 그래서 3천에서 5천 사이를 이제 계산해보고 5천 그리고 이제 그러지만 또 개인마다 보험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한 뭐 예를 들어 한 5천 해보고 보험료가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면 5천 하는 거고 나는 이만큼 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그냥 3천으로 줄이는 거고 그래서 은퇴자들은 어떻게 보면 실손이 잘 돼 있으면 진단비가 이제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진단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은퇴하면 사실 진단비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생활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병원비만 잘 나와도 사실은 뭐 지장은 없긴 한데,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간병비나 그 보조제, 건강식품 사 먹는 용도로 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새로 가입을 한다면 70대 넘어가는 분들은 실손이 있으면 뭐 진단비는 뭐 1,000, 2,000 요 정도만 있어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암을 얘기한 거고, 실비는 우리가 따로 가입하잖아요. 뭐 2만 원, 3만 원. 실비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몇십만 원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2만 원, 3만 원 빼고 나머지 모든 보험의 목적은 생활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실비로는 보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4세대 실손인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실비만으로 그 병원비가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뭐 다른 수술비나 이런 걸 좀 가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4세대 실손 가입하는 분들은 지금은 많진 않아요. 21년도 이후에 생긴 거니까 대부분 3세대 이전 가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실비만 있으면, 그리고 본인 부담이 뭐 10%, 20%, 30% 있긴 한데 그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실손은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실비 가입돼 있고 현금으로 200만 원은 우리가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비 가입돼 있고 현금으로 200만 원만 융통할 수 있으면 병원비는 다 해결돼요. 그러면 실비 말고 나머지 모든 보험의 목적은 생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절을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골절 진단 받으면 뼈 금이 가고 부러졌어요. 일을 그만두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실비 외에는 일 그만둘 정도의 질병 말고는 안 해도 돼요. 네, 뭐 그런 거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딱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입만 하면 된다 이거죠.